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미국의 금융위기나 하락세로 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 정부가 금을 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스뱅킹으로 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은 위험한가요? 뱅크런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제가 봤을 땐 금융위기가 오면은 코인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100% 확신드릴 수가 없는 게,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상위 1%가 전체 투자금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장난질 쳐가지고 코인 가격을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산들이요, 보통 상위가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유독 진짜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주식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인의 전망을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들이 갑자기 막 보유량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든가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랑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요, 유동성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금융위기라는 건 뭐예요? 금융위기나 혹은 뭐 경제위기, 외환위기, 이런 위기들은 왜 오느냐?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자산 무너지고, 자산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도 시중에 돈이 안 돌죠,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2년 전부터 경제 위기가 왔다 그랬어요. 내수 경제가 돌지 않죠. 뭐 최근에 뭐 계엄이라든가 혹은 뭐 탄핵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또 굉장히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연말 회식 취소하고 뭐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으로는 내수에 쓸 돈이 없다는 소리죠. 유동성이 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유동성이 모여서 만든 게 코인입니다. 코인 시장에 생산성이 있나요? 제가 부동산하고 코인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요, 생산성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즉, 돈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인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막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뭐 예전에 뭐 블록체인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블록체인 기술이랑 코인은 별개예요. 삼성이 발전한다고 해서 내가 사놓은 갤럭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랑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코인이랑은 얘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사실. 코인 가격하고 금 가격이 비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인 시장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 지표라고 그러죠. 지금 상황에서 코인 시장이 잘 되냐 안 되냐를요, 가장 판단하기 좋은 지표는요, 미국 3대 지수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얘랑 연동이 되고 있어요, 코인하고. 미국 3대 지수는 S&P, 다우존스, 나스닥. 요 지수랑 오히려 코인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제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혹은 잡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랑 연동이 많이 되면은, 보셨을 때 경제 위기,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든가요, 떨어지든가요? 미국 주식이 떨어지죠. 모든 미국의 금융위기, 경제위기 때는 주식이 떨어졌어요. 뭐 경제 대공황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늘 그래왔다. 즉 코인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는 이유는요, 그 다음 금융위기가 온 뒤에 시장은요, 통화 승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풀려있는 돈이 많더라도요. 풀려있는 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요. 근데 통화 승수가 한 20 정도 되면요. 얘가 시중에는 2천만원 역할을 하는데 위기가 와가지고 통화 승수가 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얘는 1000만원 역할밖에 못한다는 소리예요. 풀린 돈은 더 많은데 실제 시중에 쓰이는 돈이 더 적다는 소리죠. 돈이 안 돌면은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는 코인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가 오면은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로 이어져 가서 그러면 왜 세계 정부들이 금을 살까요? 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기사부터 하나 봅시다. 자, 이만한 투자처 없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 보유량 확대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에도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비서방 국가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증가한 점이 주목이 되고 있다. 즉, 첫 번째는요. 금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는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요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금을 매입했고 앞으로도 이게 개선된 부분이 없죠. 미국 경제가 막 위기까지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죠.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또 안 맞이하기 위해서 미국 금리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내리기 전까지는 금리 못 내리고 미국이 금리 올릴 땐 열심히 따라 올리고 미국이 금리 내리니까 금리 내리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랑 다른 행보를 보였다가 오히려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죠. 2011년에 유로존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지금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달러 가치도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달러 가치를 해소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들이 있죠.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요. 그 나라의 통화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한동안 평화가 있다가 역대급으로 전쟁이 많이 나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원래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전시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이런 전쟁 리스크들이 일어나면은 통화가 불안정해지죠. 통화가 불안정해졌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통화를 보유하려고 하죠. 국가 통화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있어요. 엘살바도르 대박 났다고 하죠. 왜?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했죠. 제가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대출을 많이 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니까 안전자산이고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안전자산은요 그 위험자산에 대해서 변동폭이 적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했을 때 올라갔던 자산이 있고 떨어졌던 자산이죠. 이때 떨어졌던 자산들이 대부분 위험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주부를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안전자산은 뭐 금. 그 다음에 사실 채권 같은 경우가 채권은 안전자산인데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인플레이션이면 금리 올라가고 그 채권 금리는 기준금리랑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채권은 금리 인상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장이 나올 때 올라간다. 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폭을 줄였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힐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옐런이 돈을 많이 풀었죠. 그게 빠르면은 내년 초부터 나올 거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여파가 나올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월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빨리 내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자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자 때문에 국가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다음 정부로 자꾸 떠넘기려고 한다. 내 임기 끝나면 떠넘기려고 한다. 근데 파월은 임기가 길어서 쉽지도 않거든.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제가 달러 고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 위기 때 달러 환율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통계를 조작했을 때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통계를
사적인 감정 개입 없이, 정치적 리스크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위기 왔을 때 보면은 IMF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죠. 터지면 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고 굉장히 안 좋은데 터지진 않았죠. 터지지 않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터지면 이렇게 신난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달러가 고점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분명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위기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가계부채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고,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 근데 가계부채 아직 정리 안 됐죠? 디레버리징 시작도 안 했죠? 그러면 저렇게 환율이 튈 수밖에 없어요. 그 환율이 튀었을 때 제가 최소 1,600원은 간다는 소리예요. 1,600원 이야기를 한 것도요, 1,600원이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팔란 소리예요. 어깨에서. 상투 끝에서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마음만 급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 봐야 되지.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랬죠. 제가 본 어깨가 최소 1,600원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달러를 모아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환전 수수료 때문에 토스 뱅킹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터넷 뱅킹은 위험한가요? 제가 인터넷 뱅킹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위험 가능성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장 빼라가 아니라 지켜보시다가 위험하다 싶으시면은 빨리 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은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가 이번에 대출을 너무 많이 확대를 했어요. 가계부채 중심으로. 디레버링이 왔을 때 자금으로 돌아오지 않고 실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은행 9월에 터졌죠? 2008년. 그 미국 은행 중에서 4, 5위 차지하던 곳들이었는데 얘네가 왜 무너졌냐? 돈을 빌려줬으면 돈이 와야 돼요. 은행은 유동성이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으로 안 오고 집으로 와요. 근데 집은 환경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죠. 당장 나갈 돈은 있는데. 부도가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IMF 때도 달러가 있어야지 그 자재를 달러로 샀는데 엄청했단 말이에요. 팔고서 자재비를 주려고 봤는데 달러가 없어, 국가에. 그러니까 도산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부도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인터넷 은행이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인터넷 은행 망한다, 이게 아니라 안전하다, 이게 오히려 더 확률이 크긴 하죠. 근데 터지기 시작했을 때는 여파가 굉장히 크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안전한 쪽으로 옮겨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터지면요 모든 데가 다 위험하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 10분의 1 정도는 터질 것 같아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2금융 터지는 것을 1금융이나 뭐 인터넷 은행들 가서 막아라, 인터넷 은행도 1금융이긴 하죠. 그렇게 된다면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안전하다 옮겨두셔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두시는 거면은 2금융권만 아니면 아직은 괜찮다. 다만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가 이게 대응 부분은 아직 1금융만큼 인증되지도 않았고 1금융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